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원희영입니다. 네. 이렇게 바쁜데 시간 내서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호스피스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한 10년 전에 국회에서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무의미한 연명 치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그 일반적인 치료의 대안으로서 호스피스 치료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그 법안 이름이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인데, 그래서 연명 의료를 안 하시는 분들이 지금 빠르게 늘어서 좀 200만 명에 가깝게 되고 있습니다만, 그럼 실제로 그분들이 치료 위주의 일반 병원의 처치를 안 받고 선택할 수 있는 대안으로 호스피스가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우리 현실이 잘 아시지만 호스피스 치료가 병동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그 지원책도 부족해서 실제 그 필요에 비해서 활성화가 못 되는 좀 안타까운 게 현실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특히 카톨릭대학교 병원에서 좀 앞장서서 호스피스 병동들을 이렇게 많이 운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선 우리 인천 성모병원 호스피스 치료의 역사를 좀 누가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시죠. 언제 설치됐고 지금 병동이 몇 개나 있고 병실이 10년 전에 저희 병동이 개설을 하게 됐고 지금은 17병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의학과에서 치료를 하고 있고요. 아직도 우리 시민들한테는 호스피스 치료라는 게 좀 낯선 것 같아요. 호스피스의 유래가 뭔지, 또 실질적으로 어떤 종류의 치료를 하는 게 호스피스인지 좀 누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저희가 입원형, 가정형, 자문형이라는 세 가지 유형의 호스피스 서비스가 있는데요. 저희는 세 유형 다 진행을 저희 병원에서는 하고 있고, 가정형의 같은 경우는 가정에서도 이제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문형의 경우에는 호스피스 병동이 있지 않은 일반 병동에 있는 환자분들에게 저희 팀이 파견을 나가서 이제 자문을 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호스피스 병동으로 이식을 하게 되면은 이제 입원형의 서비스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유형의 이제 대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다직 쪽이 같이 함께 호스피스 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 지역에 우리 성모병원 호스피스 병동 말고 다른 좀 종합병원, 대형병원에 호스피스 시설이 되어 있는 데가 어디가 또 있을까요? 인하대병원, 네. 가천대 길병원, 네. 국제성모병원, 그 정도, 인천 의료원 네.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 지역은 그러니까 호스피스 병동이 많이 설치되어 있네요. 이를테면 제일 큰 병원들이 많은 서울은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나 그 밖에 대형 병원들에 거의 없고, 우리 카톨릭대학교 병원들 쪽에만 호스피스 병동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천 시민들은 그런 점에서는 복받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인천 성모병원이 입원형 말고 자문형은 다른 병실에 있는 분도 호스피스적 도움이 필요한 분들 가서 상담하고 치료해 주시는 거고, 또 가정형, 집에서 제가 치료를 받으면서 그럼 우리가 가서 방문을 해주고 치료해 주는 거, 그런 거겠죠? 네. 그러면 그 가정형은 거리에 제한이 있을 것 같은데, 뭐 서울도 가고 대전도 가고 그러긴 어렵지 않겠어요? 인천 지역의 경우에 네, 그래서 인천도 워낙 커서 네. 요 부평 어디 일정한 지역에 한정되는지 아니면 인천 지역 전체가 해당되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인천 지역 강화 제외하고는 예. 인천 성모병원에서는 거의 전체
지역을 방문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제가 좀 인천에 멀리 떨어진 지역에 살아도 우리 인천 성모병원 호스피스 돌봄을 받을 수가 있는 거네요. 집에 있으면서. 부천에 사시면은 안 되시죠. 아이고 그렇다고 이거 더 가까운데 저기 네. 송도보다 네. 그 부천은 안 해주시고요. 네. 우리 부천 성모병원이 있으니까 네, 그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요즘에 그 좋은 병원과 좋은 의료 서비스가 있는 지역에 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복인 것 같고 인프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많은 시민들이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한데, 근데 문제가 이게 호스피스가 돈벌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대형병원들이 선택을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중요한 공공적 서비스는 역시 정부가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된다 하는 게 저희 성모병원에서 이렇게 좋은 서비스를 해주시니까 아주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호스피스 병동으로 오시는 분들은 어떤 상태에서 어떤 분들이 오시게 되는지, 또 일로 올 때 어떤 고민하는 게 있는지, 망설이는 게 있는지 좀 직접 겪어보신 일들 중심으로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을 하시기 위해서는 말기암 환자셔야 하고요. 기대 여명이 이제 6개월 이내에 더 이상 생명을 연장하겠다 그런 치료를 하지 않는 분들에 한해서 환자와 가족이 동의하에 오게 됩니다. 저는 병동에 있지만 전에 가정 호스피스 간호사로 집에 방문을 하는 일을 해봤기 때문에 가정에서 임종했던 환자분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위암 환자였는데 편안한 집에서 익숙한 환경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삶을 마무리하는 그런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이 무척 인상에 남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삶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저 역시 또한 그런 바람을 더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료 현실이 마치 죽음도 치료해서 막을 수 있는 것처럼 좀 이렇게 편향됐다 그럴까, 과잉됐다 그럴까, 그런 의식이 너무 커서 가족이나 본인이나 의사나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자. 이제 이런 흐름이 지금 팽배하거든요. 그래서 호스피스 간다는 건 그 죽으러 가는 거 아니냐. 그런 것 때문에 망설이거나 그러는 분들을 보신 적이 있나요? 또 그게 적극적으로 호스피스 병동을 이용하는데 좀 방해가 되는 측면은 있는지요?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더 이제 그런 설명을 충분히 듣는 분들은 잘 이해하고 늦게 와서 너무 아쉽다 하는 분도 많거든요. 와보면은 네. 그래서 좀 많이 널리 홍보가 잘 돼서 많은 부모님들이 잘 알고 이용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정말 좋아요. 너무 이제 너무 늦게 알아서 너무 아쉬워요. 네. 안타깝고 속상해요라는 표현도 많이 하시고. 그러면 같은 경우는 가족이 없는 무연고자인 분이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을 하게 되고 생애 마지막 돌봄을 받다가 임종하신 사례가 기억에 남는데, 환자분의 경우에는 이제 일반 병동에 있다가 호스피스 병동으로 전시를 오게 됐습니다. 네, 가족의 돌봄이 없는 상황에서 되게 외로워하셨고 쓸쓸해 보였는데, 저희는 호스피스 돌봄을 그냥 일반적인 치료가 아니라 전인적인 돌봄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 봉사자분들이나 보조활동비서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사회복지사, 성직자 여러 직군들이 그 환자의 욕구들을, 다양한 욕구들을 들어주기 때문에 그 환자가 일반 병동에서가 아닌 호스피스 병동에 마무리를 하시고 임종을 할 수 있어서 조금이나마 환자분이 좀 의미 있는 생애를 좀 보내시고 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병동에서 또 말기 상태 환자는 가족이 돌봄하기도 어렵고 간병인을 쓰지만 간병인에게 이분이 정말 내 가족이구나,
나하고 부부관계거나 자식이거나 부모라고 생각하긴 좀 어려운데 여기에는 돌봐주시는 분들이 그야말로 가족의 입장에서 돌봄을 해주시니까 이렇게 훨씬 더 안심이 되고 감사하고 그런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아마 늦게 온 게 더 아쉽다라는 네, 말들을 네. 표현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그런 비슷한 사례 소개해 주실 게 뭐가 있을까요? 예, 제가 먼저 그러면 네. 기억에 남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50대 그 중반쯤 되면 여자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은 이 호스피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다 알고 들어온 환자였거든요. 근데 그분이 영정사진을 다 찍고 집에 정리를 다 하고 여기 병원에 들어왔는데 우리가 매일 이제 봉사자 내려갈 때마다 여쭤봐요. 지금 기분이 어떠시냐고. 그러면은 여기 왔는 이때가 제일 기분이 너무 제일 편하다 그래요.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다 잘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서 정말 빨리도 잘 순종을 하셔서 그랬었거든요. 네, 지금이 제일 편하다고. 그분이 기억에 남아요. 네. 저는 여기에 이제 완화의료 시작하고서부터 처음 입사해서 지금까지 근무를 하고 있어서 10년째요. 그럼 그렇게 되시는군요. 네.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수많은 환자들이 많이 거쳐갔잖아요. 근데 여기는 보통 말기암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는 곳이기 때문에 나이에 상관없이 저보다 연상인 분도 계시고 나이 어리신 분들도 참 많이 오세요. 근데 처음에 여기 병동에 입원하고 오실 때는 병문 앞에 현관에 오시면서부터 울고 들어오시는 보호자분들이 많아요. 환자분들은 이제 잘 모르시지만 보호자분들이 들어오면서부터 막 울면서 정말 아까 위원님 말하신 거 모양 마지막으로 가는 곳이기 때문에 겁을 먹고 망설여지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 호스피스라는 그걸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하고 오시는 분들은 그나마 가벼운 마음으로 입원하고 들어오시는데 전혀 그런 거 모르고 그냥 이제 무심코 그냥 들어오신 분들은 처음에 오면서 이렇게 많이 울고 겁을 내고 그러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안내하는 것은 저희 완화의료 보조 인력들이 하는 것은 환자분들을 좀 편안하게 내 가족과 같이 대하는 그렇게 해주고 케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안심을 좀 시켜드리고 환자분을 이제 모십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다 케어를 해드리면서 보호자들과도 많은 대화를 통해서 안심을 하게끔 해주고 마음 놓고 같이 믿고 고통 없이 환자분이 잘 지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케어하고 있어요. 기억에 남는 일도 많고 슬픈 일도 많고 좋았던 인정하시는 과정에서도 좀 이렇게 기쁘게 이렇게 받아들이고 인정하시는 분들을 보면 저희들도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또 마음 아프게 또 이렇게 인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면 저희도 같이 마음이 아파서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보호자분들을 위로도 해주고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신부님께서 좀 그동안에 환자들 대하면서 느꼈던 거 특별히 좀 기억하고 계시는 거 있으면 얘기 좀 해주시죠. 네. 먼저 전반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환자분들이 처음에 호스피스 병동에 오시면 되게 낯설어 하시고 많이 우울해 하십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 갈수록 환자분들의 얼굴이 이렇게 밝아진다는 게 정말 놀랍고 또 봉사자분들, 또 의사 선생님, 간호 선생님, 사회복지 선생님이랑 같이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면서 그 안에서 이 안에서 삶을 좀 의미를 찾는 모습들이 되게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기억에 남는 환자 한 분이 계신데요. 남자 환자분 65세 남자셨는데 그분은 처음에 병동에 내려오셨을 때 되게 우울해 하셨습니다. 슬퍼하고 내가 여기서 진짜 말로만 듣던 죽음을 이렇게 맞이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 때문에 많이 슬퍼하셨는데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분을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까. 죽음이라는 건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인데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첫 번째로 같이 좀 이야기를 많이 들어드리자, 그리고 늘 함께하자 이것을 생각했고, 두 번째는 그 배우자가 계셨는데 같이 서로 감사한 거, 또 사랑하는 거 이런 대화를 하루에 한 번씩 나눠드리기 좀 도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 환자분도 아내분께 매일 고맙다, 사랑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그 배우자 이제 아내분께서도 환자에게 정말 나랑 같이 살아줘서 고마워 이런 말씀을 거의 매일매일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한 주, 2주 지나니까 이 남자 환자분이 그동안 우울하고 슬펐던 마음에서 이제는 뭔가 여기서도 기쁨을 찾을 수 있구나, 또 여기서도 행복하게 내 삶을 잘 마무리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셔서 되게 얼굴이 많이 이렇게 밝아지게 얼굴이 밝은 표정으로 이렇게 지내셨던 게 되게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 고맙다, 사랑한다는 말처럼 쉬운 게 없죠. 근데 그렇게 우리가 할 줄 모르는 게 또 고맙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이죠. 네. 그것도 그렇게 옆에서 조언을 하고 훈련시켜서 하면은 따라하고 그게 효과가 크고 그런 걸 또 확인하신 거네요. 네, 효과가 정말 큰 것 같습니다. 그렇지. 그 감사의 마음, 고맙다고 말을 하려면 그런 마음이 있어야죠. 또 마음이 생기는 거고. 그렇게 되면 그분 자체가 자기 삶에 대해서 훨씬 더 의미도 갖고 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마운 걸 고맙다고 하는 것, 또 사랑하는 것을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것도 본인을 잘 추스리는데 굉장히 꼭 필요한 의식인 것 같습니다. 그럼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이 그 대충 어느 정도 기간 여기서 생활하시다가 세상을 떠나시게 되나요? 의학적으로는 저희가 너무 다양한 환자들이 많이 오시기 네. 때문에 2주 정도, 평균적으로 2주 정도 계시다가 이제 인종하시는 분도 있고, 여기서 재원이 수를 다 이제 채워서 2개월이죠? 네, 네. 2개월을 채우고 나가셨다가 다시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2개월 지나면 나 여기 좋으니까 가족같이 돌봄 해주시니까 고마워서 또 정들어서 여기 더 있고 싶다 그래도 안 돼요? 쫓겨나요? 환자분이 의학적으로 재원이 좀 다른 병원으로 전원이 어렵고 인종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저희는 이제 좀 더 계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징후가 확 나빠지지 않고 어떻게 보면 더 좋아지거나 나빠질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는 상태면 무한정 여기 계시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전원을 시키고, 지금 상태는 아주 나빠지지 않았지만 징후가 안 좋을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좀 더 이분이 안정된 상태에서 네.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되면 병원 재량으로 좀 늘려줄 수가 있고. 돌봄의 목표를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네, 예. 근데 2주 정도라는 게 본인이 언제 세상을 떠나게 될지 정확한 예측이야 누구도 못하니까.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입원 기간이 2주 정도 되는 건 너무 좀 작다. 좀 더 늘리면 좋겠다. 그런 판단들은 많이 하죠. 없으신가요? 그렇지 않나요? 많이 하세요. 처음에 오실 때는 2개월, 이제 입원 일수가 2개월 후면 다른 병원에 가셨다가 다시 오시는 분들도 많이 네. 있는데, 2개월 있다가 이제 이렇게 시간이 다 돼서 나가시는 분들도 다시 오시잖아요. 네. 그러면 왜 2개월만 주느냐, 네. 기간을 좀 더 늘려서 네. 더 해주면 좋겠다, 가기 네. 싫다라는 분들이 예외로 많이 있었어요. 네. 그런 환자분들 때문에 좀 일반적으로 병실이 항상 부족한 상태, 그러니까 대기자가 많은 상태니까 그렇진 않습니까? 대기자가 많은 편이죠. 우리 인천 성로에는 항상. 대기자가 많을 때도 있고 또 이제 없을 때도 있습니다. 네, 그건- 통상적으로는 대기가 긴 편인데 예. 저희가 2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그 이외에도 계속 재원을 하실 수 있으면 너무 좋지만, 이상적이지만, 그러면 대기하고 있는 환자들이 못 들어오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좀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은 환자들이 서비스를 좀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저희가 호스피스 병동을 대처를 해야 되는 병동이다 보니 대기자분들이 너무 오랜 시간 지체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저희들의 또 목적이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한계 속에서 저희가 이상을 잘 찾으러 가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네. 국가에서 만약에 그런 지원을 더 없이 해준다고 하면
저희는 조금 더 질적으로 보장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늘 아쉬움은 남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입원형은 어쨌든 병상수를 더 늘리는 게 제일 중요한 일 중에 하나겠죠? 병상수만큼 늘리는 것도, 병상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한데 그만큼 옆에서 지원해주는 이제 인력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어서 병상수를 늘린다고 해서 해답이 아니라 그만큼 지원 옆에서 근무하는 인력 체계가 그만큼 확대가 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봉사분자분들은 월요일마다 아까 여기 얘기하신 화요일에 것처럼 와서 봉사하시고.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네. 그 명수가 배정이 돼서 그분들은 오시면 이제 저희들이 하면서 같이 도와서 같이 네. 자원봉사분들이 많이 해요. 환자분들을 완전히 케어하는 것은 보조 활동이에요. 네. 네, 현재 지금 화요팀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충분히 지금 그 충원이 돼서 어려움 없으신가요? 좀 자원봉사자들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아니, 어려움은 없습니다. 아, 저희 네. 팀이 6명이거든요. 예, 6명이면 병실 2명씩 짝을 맞춰서 돌 때문에 충분한 여유는 있습니다. 예. 충분히 환자를 볼 수가 있어요. 요일마다 상황들이 다 달라서 화요팀의 경우에는 정말 많은 인력들이 투입이 되는 요일이고요. 다른 요일 경우에는 17병상인데 3명이서 운영되는 요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교육이 일반인 교육이라고 해서 자원봉사자 양성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교육을 이루어져도 이제 많은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그래도 봉사자 수가 많은 편이지만 다른 병원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자 활동을 아예 안 하는 병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병원은 그래도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긴 합니다. 네, 그러네요. 뭐 미루어 생각하면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 성당에서 이 교인들이 여러 가지 이런 걸 소식을 접하고 내가 봉사하겠다 그런 이를테면 생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서 그럼 그게 좀 상당히 큰 뒷받침이 되지 않나 싶은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가정 방문 치료를 하는데 좀 이런 대책 내지는 개선책이 있으면 가정 방문 호스피스가 훨씬 더 좋게 되겠다, 발전할 수 있겠다 싶은 그런 일이 이런 거가 좀 개선되면 좋겠다 그런 게 있을까요? 저희 병원 같은 인천성모병원은 원래 가정 호스피스의 담당 인력이 2명이었는데요. 이제 인력 배치를 좀 원활하게 하다 보니 지금 1명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방문형 호스피스요? 네, 가정 담당하시는 그게 의사 전담 선생님인가요? 간호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이 네. 전담으로 하고 있고 네. 겸직이 의사하고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운영이 네, 되고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전담 간호사 선생님께서 이제 하루에 한 번씩 이제 매일 이제 방문을 다니는데 환자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거에 이제 투입되는 인력은 1명뿐이어서 대기자가 가정은 늘 많습니다. 네, 그래서 기다리다가 가정 호스피스 이용을 못하고 이제 입원으로 받아오시는 경우도 있고 이제 대기하다가 집에서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저희가 그렇게 다 일일이 그때그때 상황에 대처하지 못하는 점이 가장 아쉬운 점이 있고 다른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입원형, 가정형, 이렇게 자문형처럼 서비스를 3가지 이용을 다 운영하지 않는 병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호스피스의 확대는 결국에는 운영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투입되는 인력도 확대돼야 되고 어쨌든 환자분들이 많은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인력이 어쨌든 투입이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지원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간호사 찍고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소집? 네, 혼자
혼자 하다 보면 이제 간호사분들이 소진이 많이 돼서 예. 네, 그래서 네. 오랫동안 이제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네. 중간에 너무 힘들어서 예. 네, 이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만두시는 분들도 있다고 저희가 이제 네. 커뮤니티 상에서도 이제 종종 이제 이제 거론되고 있는데 그런 점들이 저희가 가장 아쉬운 부분이고 저희가 가정호스피스 경우는 24시간 콜 운영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응급 상황이 생기면 담당 이제 전담 간호사한테 이런 상황이 있으니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전화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한 분이서 매일 365, 24시간 전화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그분의 소진이 어마어마하다는 거를 이제 예측을 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처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개선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가정형 호스피스가 거기 투입되는 자원, 그 물적 자원이나 인적 자원 정도를 볼 때 제일 좀 적은, 그러니까 입원형은 어떤 병실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방문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 인적 자원만 좀 확충하면 되는 건데 좀 적극적인 그 지원이 필요하겠네요. 네. 예, 네. 그러니까 우리 인천성모병원도 그 방문하는 분이 그 간호사분이 2명, 3명으로 늘어나면 그만큼 더 네. 안정적이고 또 네.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할 수가 네, 있는 인천에 거죠? 있는 분들이 대기 없이 이용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좀 생각해 보면 최소한 방문하는 간호사나 의사나 또는 사회복지사 분들이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차량편은 있어야 되는데 현재 확보되어 있습니까? 차량이라고 전용 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담 간호사 선생님이 직접 그럼 갈 때는 네, 그 버스 타고 네, 저 이동하지 택시 타고 않고 가지는 않아도 자차로 이동. 네, 합니다. 그래야겠네요. 뭐 기본 네. 의료 장비 같은 것도 네. 또 갖추고 네, 다녀야 맞습니다. 되니까. 네. 그 지금 정부에서도 이 병원에서 웬만하면 우리는 다 입원해서 입원 과잉이고 병원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의 비율이 80% 가까우니까 그건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이죠. 미국 같은 경우도 20세기 중후반에는 병원에서 사망하는 비율이 70% 되었습니다. 근데 이래 가지고 이게 문제가 있지 않냐 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그래서 가정형 돌봄 내지는 지역형 커뮤니티 케어 같은 것들을 많이 투자를 해서 지금은 40%대에서 최근에 조사를 보니까 30%대까지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뭔가 적극적으로 잘 대책을 하면 이렇게 병원에서 돌아가시는 비율을 줄이고 가정에서 돌아가시는 그 환경을 좀 더 잘 마련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이 호스피스의 서비스가 좀 핵심적인 게 돼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좀 이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호스피스 환자들 직접 겪으면서 진짜 이건 꼭 알려주고 싶다 하는 게 있으면 좀 더 얘기를 해주시죠. 제가 정확하게 조남이 기억 안 나는데 이유자 수녀님인가 원로 수녀님 지금 강화에서 거기 치매 맞대랑제 네, 뭐 하시는 수녀님도 한번 뵙고 책 여기 계셨던 것 같아요. 네, 예전에 네, 아주 옛날에 네, 아주 재밌는 사례가 많던데 뭐 좀 꼭 소개해주고 싶은 환자 얘기라든가 좀 있으면 마지막으로 좀 전해주시죠.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환자분은 할아버지셨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감사, 사랑 거기에 대해서 아주 많이 저희들한테 힘든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한테 그런 표현을 많이 해주셔서 저희도 아무리 일이 힘들어도 정말 즐겁게 하면서 했던 일이 생각이 나는데
저희들이 옆에 가서 손만 잡아줘도 감사해. 옆에 가서 어떠한 케어를 해줘도 사랑해.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말은 못 하시고. 예. 말씀도 하세요. 말씀도 하시는데 말과 동시에 행동으로 예. 사랑해, 고마워, 짱이야 이러면서 해주셨던 할아버지 한 분의 기억이 지금 갑자기 또 나는데요. 우리 사회에는 아직 호스피스에 대해서 잘 이해가 부족하고 또 이용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충분한 병실이나 그런 그 서비스가 부족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아직도 큰 것 같습니다. 우리 인천 성모병원에서 이렇게 귀한 봉사를 해주셔서 호스피스가 좀 더 이렇게 필요하구나, 정말 좋은 거구나 이런 것들을 체험한 환자들 또 가족들이 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좀 이 호스피스가 정말 맹목적인 또 끝까지 해보자고 하는 현재의 우리 의료 방식 그걸 좀 넘어서는 정말 새로운 대안적 치료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많이 봉사해 주시고 역할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